도쿄올림픽으로 상상 이상의 빚잔치를 벌이게 된 일본에서 예상을 깨는 발언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022 회계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의 1% 이내로 억제용 관행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아소다로 재무장관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금액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상대의 군사비가 기지개를 펴는 경우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12일 게재된 미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필요한 방위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위비 증액이 우선 필요한 분야로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거론하면서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필요한 곳에 예산을 확보해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GDP의 1% 이내로 억제한다는 원칙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1976년 국민 총생산 대비 1% 이내로 방위 예산을 편성하기로 가기에서 의결해 이 원칙을 제도화했습니다. 이 원칙은 방위력 증강에 나선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내각 시절인 1987년 폐지돼 1987년부터 89년도 일본 방위 예산이 GNP의 1%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 이후로 GNP 또는 GDP 대비 방위 예산이 1%를 웃돈 것은 리먼 쇼크 영향으로 일본 GDP가 급감했던 2010년도 뿐이었습니다. 2021년도까지 9년 연속으로 방위 예산이 늘긴 했지만 정부 요구 기준으로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이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난 5월 발표된 2020년도 일본 GDP를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대비 0.5% 증가한 5조 3,420억 엔 규모로 짜인 2021년도 방위 예산은 GDP의 0.997% 수준입니다. 니케이는 일본의 방위비 예산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했지만 중국의 국방비가 일본의 4배 더 많고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며 러시아도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스가 총리의 뉴스위크 인터뷰 발언은 그간 불문율처럼 유지됐던 GDP 1% 이내 방위비 억제 관행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일본의 나라빚이 사상 최고치인 1220조엔, 한화로 1경 2745조 원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중 방위비 비중이 한층 커질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작년 대비 무려 6%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 6.8%에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민당의 요구대로 6%를 증가시키기로 결정되면 2022년 방위성이 요구하는 방위비는 5조 6,600억 엔입니다. 실제 일본은 한국의 국방 예산에 추월당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니케이는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이 방위비 예산에 투자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년도 대비 7에서 8.2%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늘려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는 2021년 기준 GDP 대비 2.7%로 G7 국가 중 미국 다음이었습니다. 니케이는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는 상황에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이미 2018년에 일본을 제쳤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제 금액에서도 2023년에 일본을 앞서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매체는 인구가 일본의 40%에 불과한 한국도 급격한 노령화를 겪는 가운데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케이는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 예산이 역전되면 외교와 역사 문제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다른 국가들의 불필요한 도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방위비를 지금보다는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그간 몇 차례 거론한 이 문제를 받아들여 스가 총리가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일본 방위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올 4월 미국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예고된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은 당시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에 대응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 결의를 확인한다고 명기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을 키우는 중국 동향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에도 일본 정부의 최소한 GDP의 2% 수준으로 방위 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내년도 방위 예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미국산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35B를 올해보다 4대 많은 총 10대 정도를 추가 획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1천억 엔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이번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중국의 통일 정책에 따라 대만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과 관련해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오키나와를 확실하게 방위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며칠 전 대만 문제에 일본이 취하는 태도를 놓고 중국이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언급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황구15의 후시진 편집장은 5일 이시가키 섬에 미사일 부대 배치 소식을 거론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에 난세이 군도에 배치한 미사일로 개입하면 중국군이 미사일을 발사한 부대와 섬은 물론 일본 본토에도 탄도미사일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본토 연안 지역에 미군의 함정이나 항공기의 액세스를 거부하기 위해 일본의 난세이 제도, 대만, 필리핀, 스플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를 잇는 라인을 제1열도라고 칭해 군사적인 성역화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제1열도를 구성하는 오키나와 본섬, 미야코섬, 아마미 오시마, 이시가키 섬에도 이동식의 대한미사일이나 대공미사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후 편집장은 중국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면 섬은 곧바로 둥펑 17 공격으로 포화 상태가 되고 대함 탄도미사일인 둥펑 21D와 둥펑 26이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역학관계가 역전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난세이 제도에 일본이 미사일 부대를 배치한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고 있으나 배치한 미사일이 대만에서의 무력 충돌 시 사용되면 난세이 제도에 배치한 부대나 일본 본토의 군사기지에 요격이 곤란한 둥펑 17이 쏟아지고 해상 자위대 함정에는 대함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과연 일본 정부는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물리적인 보복을 각오하고 대만을 도울 마음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확실한 건 일본이 막대한 빚더미에 앉았음에도 군사대국화를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시노부 방위상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정상이 13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 방위상은 태평양 전쟁 종전일을 이틀 앞둔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강요 신분으로는 처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입니다. 니시무라 경제재정상도 이날 태평양 전쟁 패전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본전에서 참배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방위상의 참배에 한국과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습니다. 나라빛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일본이 국방 예산을 늘리려는 의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